안녕하세요. 회의무 열전 이 화상 강의로는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항우가 용조를 보내서 한신을 쳤지만 용조를 잃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겁을 먹은 항우가 무섭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한신을 유세합니다. 그러면서 한신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보던 이제 이 괴통이라는 사람이 한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번 시간의 주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괴통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변론가 또는 변사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그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괴통은요. 일종의 소진이나 장이처럼 그 천하 전국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 구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행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변론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괴통도 괴통은 주로 이제 한신에게 3분 천하에서 한쪽에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한신은 듣지 않죠. 이 괴통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한 역사서에는 괴통의 말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 사마천의 경우는 이렇게 한신 회의무 열전에다가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의도는 괴통의 말을 통해서 한신이 당시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에는 이 괴통이라는 사람이 얼마큼 뛰어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괴통전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한신의 이 위치가 단순하게 유방이 파견한 일개 장군에 지나지 않고 천하의 이 저울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하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저울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괴통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신은 끝내 유방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나중에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신의 그 이 망설임, 주저함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좀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거꾸로 또 괴통이 갖고 있었던 이 당시 시대를 읽는 그 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섭, 이거, 제인, 괴통, 지, 천하권, 제한신, 욕위, 기체, 이, 감동지, 이, 상인, 세, 한신활, 복상, 수, 상인지술 했습니다. 무섭이 이미 떠나간 뒤, 아까 말씀드렸던 무섭이죠. 제인, 괴통이 사람 이름입니다. 괴통이 천하의 권,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천하의 저울추가 한신에게 달려 있음을, 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하의 저울추가 한신에게 있음을 알고는 욕하고자 했다, 바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위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신을 위하여 기책은 기발한 책략을 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는 책략을 기발하게 내어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동을 시키고자 했다. 감동이란 말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작품이나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우리가 느낄 감자고요. 동은 움직일 동자인데 느끼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약간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느끼게 해서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감히 통지 또는 감히 수통이라고 하는 또는 감히 동지. 감자하고 동자는 달라요. 의미가. 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고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를 건드는 게 감이고요.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마음을 갖다 일정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책략을 기발하게 내어서 그를 감동시켜, 그를 느껴, 그가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가 느끼도록, 그에게 이렇게 그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으로서의 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상을 보는 사람으로서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돼요. 사람을 관상을 볼 줄 안다라는 것으로서 한신을 간세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상인으로서 나는 상인입니다. 나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걸 자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도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격보단 도구도 좋겠네요. 난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한신을 유세하기를, 한신을 간세하기를 기렸습니다. 복상, 수, 상인지설. 상인은 다른 사람을 관상을 보는 거죠. 즉 저는 일찍이 상인의 술수를 받았습니다. 즉 배웠다라는 얘기죠. 이 숫자는 배울 학자하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버렸습니다만은 복습 삼아서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추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저울이면 저울에 매달아 있는 추죠. 그러니까 이 저울추가 어디에 무거운 게 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니까 이 저울 자체는 저울 칭자예요. 요거 이 칭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컷을 칭자죠. 일컸다, 맞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컫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다는 뜻인데 대상을 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상과 일치되는 어떠한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칭자에는 기본적으로 저울 출발해 가지고 맞다, 일치하다, 일컫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을 보실 때 조금 큰 자전에 보시면 항상 맨 앞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뜻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파생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신이 말하기를 선생 상인 하여 그랬습니다. 선생께서 상인, 다른 사람을 관상을 보는 것은 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라랬죠. 사실 하여는 어떠하다라는 평가를 뜻하고 여하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복습.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어떻게 어떻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은 되는데요. 하여라고 하면은 평가가 되고요. 거꾸로 여하라고 하면은 방법이 돼요. 사실은 여기엔 방법이 맞겠죠. 선생님께서 상인하시는 것은 하여 그러면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올릴 때 반드시 대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신에게 대해서 괴통은 자기 자신을 아랫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천 제어 골법, 우희 제어 용색, 성패 제어 결단, 2차 참지, 만불 실리 이렇게 됐습니다. 귀천, 신분이 고귀하거나 미천한 것은 골법에 달려 있고 골법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골격을 보는 거겠죠. 우희,
걱정할 우자에다가 기쁠 희자예요. 걱정과 기쁨은 얼굴빛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패, 일이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결단에 달려 있지요. 2차, 이것으로서 이건 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자는 도구, 방법, 참지. 참이라는 것은 참고하다 또는 참작하다 또는 생각하다 또는 따져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만불실을 만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불실을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제어라고 할 때 어자가 없어도 사실은 말이 돼요. 그죠? 귀천은 제 골법이요, 우희는 제 용색이요, 성패는 제 결단이라.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 어자가 들어간 것은 이분의 어법이 이런 거겠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 없어도 말이 돼요. 그죠? 문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시이 또 묻습니다. 좋네요. 자, 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사회적인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잘 들어맞을 때 선이라고 했습니다. 좋네요. 사실 첫 번째 여기서 했던 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골법, 이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신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지금 딱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신분이 고귀해질 것인가 천해질 것인가,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인가 슬퍼하게 될 것인가, 일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사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일 듯한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운수와 관련된 것이 운수는 운수지요. 운수인데 조금 이 한신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관심사하고 맞을 때 선이라고 하거든요. 관심사 할 때. 이거 그러니까 관심사에 들어맞을 때예요. 선생, 상, 과인, 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어떠합니까요? 아까 제가 하여하고 여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어떤가요? 라고 상태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 과인은 뭐의 준말이죠? 과덕지인의 준말이다. 덕이 부족한 사람, 저를 관상을 보시는데 어떤가요? 라고 합니다. 대답하기를 원소한. 이 말이 되게 뉘앙스가 재밌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컨대, 부디, 잠시. 이 소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잠시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게 하다.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경우에 조금 다른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지요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잠시 시간을 내주시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간우이 아니라 한우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신이죠. 한신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좌우 거의 그랬습니다.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그런 얘기죠. 좌우가 떠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좌우가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한신이 말하기를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니들 가라 그러면은 의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 때문에 자네를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좌우를 물리쳤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좌우. 통할 그랬습니다. 괴통이 말하기를 상군지면 불과 봉우 우위 불안 상군집에 귀내 불가원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군의 얼굴을 보면 불과 봉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봉우에 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후죠. 제후.
제후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는 제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위태로워서 불안,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군집에, 즉 군의 등짝을 보면, 등에 있는 배골을 보면 골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골상을 보면 귀내, 이 내자가 재밌어요. 귀는 고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고귀하다는 뜻. 내자는 뭐뭐야말로 이런 뜻입니다. 고귀한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란 아주 고귀하게 될 것을 바로 이 골격으로 타고났다라는 겁니다. 귀내 불가언이라. 그죠? 그냥 귀 불가언이라 하면 되는데 내자가 들어가면서 이 한신이 갖고 있는 배골, 그죠? 골상에 들어있는 고귀한 어떤 이 모습이 참으로 내가 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내자 하나 가지고서 사실은 이 전체 이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삽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제후에 지나지 않는데 게다가 위태롭고 편안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등골을 보니 고귀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의역을 하면 참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내자에 참으로란 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뭐야말로, 뭐뭇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조하는 어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이에 내자가 쓰이는 거죠. 한신이 말하기를 했습니다. 하위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목적어가 앞에 온 거죠. 본래는 위하겠죠. 그죠? 위하. 늘 말씀드린다마는 술목이라고 하는 게 이 한문 문형의 기본 이 어순 구조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아이가 이 목적으로 올 경우는 앞으로 하는 도치가 되더라. 그리고 야라고 하는 평서형 어조사까지도 얘를 일단 의문사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이런 어떤 통사는 늘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괴통화 그랬습니다. 괴통이 말하기를 천하초 반란냐 주능호골 건호일호 천하지사 운합 무집 어린 잡답 표지 풍기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괴통이 보는 전체적인 이 당시 시국을 전국을 이제 우리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애초의 반란, 이것은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들이 터졌을 때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난리 난자를 쓰지 않고 요걸 썼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난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혼란을 얘기할 테지만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게 상대어를 보면은 쉽다 할 때 쉬울 이자의 상대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떤 난제들이 터졌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정말로 이 당시 이 난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난리가 맞는 거죠. 흐트러져 가지고 온갖 것들이 제멋대로 이제 서로 넘나드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겠지만은 어려울 난자를 이렇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이 터졌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혼란이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애초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글자가 갖고 있는 그 동의어긴 한데 다른 글자로 쓰일 때는 약간의 맥락이라든가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능호골, 이거 똑같은 뜻이죠. 주능과 호골이 건호일호랬습니다. 호를 세워서 한번 부르짖자 이런 뜻입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슬로건이겠죠. 어떤 슬로건을 세워서 한번 부르짖자는 얘기죠. 자, 타도 진나라 그러는 어떤 또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어떤 게 이제 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령을 세워서
호령을 세워서 한 번 부르짖자. 천하지사, 천하의 사들이, 이 사는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가 아닙니다. 무사들이겠죠. 또는 협사들일 겁니다. 협사 또는 무사들이죠. 천하의 무사와 천하의 협사들이 운합무집교했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안개가 모이는 것처럼 구름이 엉기는 게 바로 합이고요. 집자는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안개가 이렇게 모여드는 것처럼. 그리고 어린 잡답, 물고기입니다. 어린. 어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재 갖고 계시면은 3409페이지에 5번 고증이라고 하는 주석을 보시면요. 약, 린지, 상, 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는 고기 비늘이에요. 고기 비늘이 상, 서로, 비차, 나란히 차서 지어인 거죠. 물고기가 있으면은 물고기의 비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나란하게 순서대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비늘이 잡답이라고 하는 것도 뒤섞여 있는 거죠. 뒤섞이고 그다음에 표는 불똥이에요. 불똥. 불똥이 이르고 바람이 일어나더라. 요거하고 요거의 별개예요. 표가 지하고 풍이 기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천하에 처음에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이 야자는 왜 들어가냐면은 일종의 요 앞에 요 상황을 갖다가 정돈해 주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는 글자예요. 뛰어난 호걸들이 호령을 세워서 한 번 부르짖자. 뭐 누군가가 부르짖겠죠. 진승오광도 되고요. 유방도 되고요. 또는 항우도 되겠죠. 천하의 사들이 구름이 모이고 안개가 모이들며, 그러니까 구름처럼 모여들고 안개처럼 모였고 또 물고기 비늘처럼 뒤섞였고 불똥이 이르고 바람이 일듯이 어우러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요거는 다 이 비유죠, 비유. 그냥 그대로 하면은 천하의 사들은 구름이 모이고 안개가 모이며 물고기 비늘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다음에 불똥이 이르고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여들고 즐비하게 이렇게 천하 곳곳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똥이 튀는 걸 한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불이 무섭다라는 것은 다 아실 터인데 저는 산촌에서 살지를 못해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산불이 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제 아는 선배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자기 집이 타버린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대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선가 휙 날아오는 거예요. 바람도 사실은 우리 흔적 없이 어디선가 휙 몰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합이나 무집 또는 어린이나 잡답은 이것은 이렇게 서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은 어느 상태에서 이제 불똥이 확 튀어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어디 뜻밖의 곳에서 뭔가 또 일이 벌어지는 거. 또 조용하고 잠잠하다니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표지 풍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 차지시 우제 망진이 금 초한 분쟁 사 천하 무죄진 간담도지 부자 폭 해고로 중야 불가승수 초인 기 팽성 전투 축배 이 배자입니다. 지어 형양 승리 석권 위진 천하 연 병 고노 경삭지 간입니다. 이때는 간 박서산이 불능 진자 3년의 차의 그랬습니다. 당 차지시 이것을 당한 때가 아니고요. 차지시 이때를 이와 같은 때죠. 갈짓자는 이글 중에 어조를 고르게 들어간 글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차시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때를 당하여서 이때를 맞아서 이런 얘기죠. 이때를 맞아서 우제 근심 덩어리는 망진이 있었습니다. 망진이라는 것은
진나라를 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우라고 하는 것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냐? 세상의 모든 근심들, 걱정들, 문제들은 어디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은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즉 진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으로서 진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진나라는 망했고 이제 천하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나라 항우하고 하나는 한나라 유방인 거죠. 그 사이에 사실 한씨는 한나라가 파견해서 지금 제나라 지역에서 지금 운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나라 쪽에서 이제 녹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지금 그런데 이 괴통이 볼 때는 자 지금 초안 분쟁,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뉘어 다투고 있는 거죠. 분쟁은 나뉘어서 다투어서 사천하 무제주의 이랬습니다. 이게 A예요. 이게 A고 이게 B예요. 4AB,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라는 얘기죠. 천하의 무죄, 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도지, 간과 단, 간은 간이고 담은 쓸개죠. 즉 내장이죠. 도지는 땅을 도배하다, 땅을 칠하다, 땅을 칠할 도자입니다. 땅을 뒤덮다라는 얘기죠. 천하에 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간담을 땅에다가 쏟아내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죠. 목숨을 잃도록 만드는 걸 간담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재밌죠? 천하에 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간담을 땅에다가 땅을 칠하게, 땅을 뒤덮도록,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부자들로 하여금, 앞에 이거 맞겠죠? 천하의 부자들로 하여금 포해고로 중야가 이게 A고 이게 B예요. 중야라는 것은 그냥 야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판에 해골은 뼈죠. 뼈를 폭입니다. 이건 드러낼 폭자입니다. 드러낼. 햇볕 아래 드러내다라는 뜻 할 때 폭자를 써요. 해골을 드러내다. 해골을 드러내도록 만들다. 여기도 사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러니까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부자들로 하여금 들판 안에 해골을 드러내도록 했다. 간담도지나 해골은 동일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불가승수라. 이루다 뭐뭐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승할 때 승은 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루다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루다 승, 헤아릴 수 없다. 이게 1번, 2번, 3번이 돼요. 이 순간, 이 당시, 이때를 당하여서 근심은 진나라를 망하게 달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뉘어 다투면서 천하의 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고 부자들로 하여금 해골을 들판에 드러내도록 만들기가 이루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인기 팽성, 초나라 사람들이 초인은 이제 항우죠. 초인이 팽성에서 일어나 전투 축배 그랬습니다. 저는 옮겨 싸우는 거죠. 계속 이동하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싸우고 축은 이 배자는 달아날 배자고요. 축은 쫓을 축자예요. 그러니까 달아나는 이들을 쫓아서 지역 형양에 이르렀고 승리 석권 그랬습니다. 승자는 탈승자예요. 탈승자. 어떤 형세를 타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승차하면은 차를 타는 거지만 승세하면은 형세를 타는 거죠. 즉 이익이죠. 승리죠. 이익을 타고 그러니까 이로움 또는 어떤 승리한 기세를 타고서 석권은 사실 술목의 구조로 본다면은 권석이 맞죠. 자리를 말다 하면. 하지만 석권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석권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문장 구조를 글자 보면은 이것이 수어고 목적어고 목적어고 수어잖아요. 사실 이게 뒤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문법만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사기 문장이나 예쁜들이 쓸 때는 동일한 어떤 구조를 가끔은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 옛글들을 볼 때 유념해 둘 부분들입니다.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석권은 원래 자리를 말다, 자리를 돌돌돌 말아가는 것처럼 말아서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기세를 타고서 자리를 말아 위진천하, 그 기세가 천하에 울렸습니다. 천하에 뜨르르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는 곤이라고 하는 말은 피곤하다, 곤란을 겪다라는 뜻이고요. 어디에서? 경수와 삭수 사이에서입니다. 경수와 삭수 사이에서 곤란을 당하다. 예. 곤란을 당하다. 이 어조사 어자는 이게 피동의 어자예요. 피동의. 그래서 그러나 군대는 경수와 삭수 사이에서 곤란을 당했고 박서산이 불능진자 3년의 차이라.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는 이 서산이라고 하는 게 지명일지 아닐지. 근데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 340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죠. 이 표점을 다셨던 분들은 이것을 지명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번역본들 좀 보시게 되면은 서산에 다가가서 서산에 막혀서 서산에 압박을 받아 불능진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여기 3년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일단 번역본을 놔두고 여기 우리가 보는 교재의 어떤 표점을 준용을 할 경우에 박서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주석도 붙여졌을 것 같아요. 주석도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서산을 가리키는 거다. 서산에 이 박이 다급해지는 건 뭐가 있죠? 해죠. 우리가 일박서산 그러면 해가 서산에 이제 그 꼴딱 넘어가기 바로 전, 그게 바로 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세 자체가 지금 초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뜨르르하게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긴 하지만 이 군대는 지금 경수와 삭수 사이에서 지금 곤란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위급한 지경에 있으면 닥쳐가지고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 3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그냥 서산에 닥쳐서 나아갈 수 없었던 것,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서산이 불능진자.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에 닥쳐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싹 타가붙다. 그러니까 닥친다는 것은 서산이 있으면은 서산에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에 해가 꼴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박서산이에요. 얘가 이제 쏙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해가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나라가 조금은 좀 몰리는 수세, 좀 형세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왕의 경우는 어떤가를 얘기해 줍니다. 한왕은 장 수십만지 중 있죠. 수십만지 중 거공락, 조 산하지 험, 일일 수전, 무 척천지공, 절배 불구, 폐 형양, 상성고.
한왕은 수십만의 군대를, 장자는 거느릴 장자입니다. 거느릴 장자. 수십만의 군대들을, 무리들을 거느리고서 공땅과 낙땅을 가리킵니다. 낙양의 낙자고요. 공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그 하남성에 있는 지명인데 두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보의 고향이 바로 공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낙의 거라고 하는 것은 버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걸 딱 이렇게 거점은 이거 운거하다 점거하는 건 아닌데요. 공과 낙을 갖다가 이렇게 딱 버티고, 이걸 중심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조사나 산과 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 군대가 있으면 얘가 맞닥뜨리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공과 낙이에요. 공과 낙을 지금 유방은 이제 맞닥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과 하는 황하를 가리켜요. 그냥 강물이 아니고요. 산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과 그냥 강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하자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이 하는 특별하게 황하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고전에서 강과 하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강은 장강을 가리키고 이것은 황하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통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하자에다 밑줄을 거는 이유는 이 표점을 다시는 분들은 이제 황하로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과 황하의 험준함에 막혀서 막힐 조자입니다. 일일수전, 하루에 여러 번을 싸워도 무척천지공, 한자 한치의 공도 거두는 것이 없고, 무라는 것은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소유하다, 무소유의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한자 한치의 공도 가지지 못한 채 절배불구. 절자는 꺾일 절자고 배자는 달아날 배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불구는 구원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7번 주석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3409페이지에 보면은 7번 주석에 보면은 장화날 해놓고 나서 이 북자에다가 북이라고 써놨어요. 이때 북자는 배라고 읽어야 됩니다. 달아날 분자죠. 그러니까 달아날 분자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꺾여가지고 달아나되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들을 구원하지는 못한 채 형양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어조사 어자가 생략이 되고 이것은 피동의 뜻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고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초는 초대로, 하는 한대로 지금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지금 서로 버티고 선 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 지금 벌써 2, 3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당신에게 바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지요 라는 얘기입니다. 수주 완엽지 간입니다. 이때도 간. 차소위 지용 구곤자야랬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리하여 한왕께서는 완과 옆땅 사이로 달아났으니 이런 얘기죠. 완땅과 옆땅 사이로 달아났으니 이 옆이라는 글자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섭으로도 읽고요. 옆으로도 읽습니다. 근데 옆이 기본 의미인데요. 이게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섭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름자로 쓸 때는 섭으로 읽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가르쳐봤던 그 중국 학생의 이름자리 옆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것을 섭으로 발음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도 이해라고 발음하는 옆으로 발음한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일단은 읽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이렇게 지명이나 또는 고유어, 그러니까 인명으로 쓰일 때 섭자로 많이 이제 많이 씁니다. 이긴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수 없는데 저는 주로 이름자로 할 때는 옆으로 읽고요. 지명으로 할 때는 섭으로도 읽습니다. 하여튼 이건 섭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완땅과 섭땅 사이로 달아났으니 차이는
소위자애라. 이른바 뭐뭐 하는 것이다. 지용군한. 지혜는 지략이고 용기는 용기가 구 모두 곤 곤란하다, 부족하다, 옴쭉달쭉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모두 모자란 또는 부족한 곤란을 당한 경우인 것입니다. 부, 예기, 좌어, 험세, 이, 양식, 가로, 내부, 백성. 이때는 파가 아니라 피예요. 피극, 원망, 용용, 무소의, 이신, 요지, 기세, 비, 천하, 현성, 고, 불능식, 천하지, 화 났습니다. 대저, 예기, 날카로운 기운은 험세, 험한 요새, 험한 산세, 험한 지형에 꺾이고 양식, 먹는 거죠. 양식은 내부에서. 내부는 원래 그 왕이 있으면 왕의 궁궐의 살림을 맡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면 멀리까지 왔잖아요. 멀리 왔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뭔가를 대줬겠죠. 식량을 대줬는데 이것이 이제 다 고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고갈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부에서 고갈되어서 백성 피극 원망. 백성들은 피극. 피자는 고달플 피자예요. 고달프다. 고달프다 할 때 피라고 씁니다. 고달픈 것이 크게 달았고 원망. 서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다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다 풀어보면은 원망, 서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용용 그랬습니다. 용용이라는 말을 주석을 보니까 한번 참조해볼까요? 참조해 보시면 3409페이지에 10번 주석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요자인데요. 흔들릴 요자입니다. 흔들흔들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거죠. 무소의라 그랬습니다. 무소의. 기댈 곳이 없다. 저 날카로운 기운은 험한 요새에 꺾이고 양식들은 내부에서 다 탕진되었으며 백성들은 고달프기가 극도에 이르렀고 서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흔들흔들 우왕좌왕하며 어디 기댈 바가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이신요지 이랬습니다. 신으로서 나의 작은 소견으로 이신으로 이때는 자격이겠죠. 또는 자격도 될 거고 방법이 되는데 자격이 난 것 같아요. 신의 위치로서 료지 그것을 헤아려 보건대. 근데 이게 방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생각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요자는 헤아릴 요자예요. 근데 이때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으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 그 형세는 비불 부정어는 뭐뭐하지 않으면은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천하지 현성, 천하에서 똑똑하고 성인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본래 본디 진실로 불할 수 없다. 식 천하지화. 천하의 재앙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식이라고 하는 글자는 뜻이 두 가지예요. 숨쉬다 또는 이 잠재우다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